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돈 없이 노후를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은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그 고민은 더 깊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죠. 제 주변에서도 퇴직 후 생활비 걱정, 의료비 부담, 고립된 삶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지만 나는 노후가 행복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돈 없이 행복한 노후, 그게 가능하다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여러 사람을 만나고 책을 찾아보고 실제로 돈 없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구한 비결을 공유하려 합니다. 돈 없이도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불안감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돈 없이 노후를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을 봐도 대부분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과연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시작하죠. 그렇다면 정말 돈 없이 노후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은퇴 후에 어떤 자금을 준비해야 할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은퇴 후 최소한 3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년에 약 2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한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면 30년 동안 6억 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60% 이상이 국가의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기초연금이 한 달 약 3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면 이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기초연금 외에도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연금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나이에 경제적 고립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적당한 연금이나 정부 지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계속해서 지출되며 갑작스런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0대 중반인 김정수 씨는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3년 전 심각한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이상의 병원비와 약값이 나가면서 자칫하면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을 뻔했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적은 연금과 자녀들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비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고립이 사회적 고립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어려워지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85세인 최순자 씨는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외출도 꺼리고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립감은 물론 병원비도 점차 늘어나면서 더 큰 부담이 되었죠. 최순자 할머니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해서 결국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불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그리고 건강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연결됩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기찬 씨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은퇴했지만 갑작스레 자식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회적 고립을 느끼고 건강도 악화되어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후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채 은퇴 후에는 더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막상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고민할 때 자주 말하는 고민이 바로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대부분 작은 습관의 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려면 소소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기 소유의 자산이나 지출 내역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같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있나요? 한 번에 큰 돈이 드는 것 같지 않아도 이런 작은 소비가 쌓이면 한 달, 1년 후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대신 필요한 물건만 신중하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습관을 바꾼 후 노후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변화는 결국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관계가 노후의 행복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 문제로 외출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졌고 그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을 느끼셨죠.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책 읽기 모임이 열린다고 해서 참여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뭘 배우냐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정서적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새로운 관계가 사람을 활기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친구나 이웃들과의 유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자기 투자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위한 투자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처는 바로 건강과 즐거움입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생활화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바로 자기 투자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국 노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주변에 60대 후반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바쁘게 일하며 살았지만 은퇴 후에 자기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적인 생활이 힘들어서 어색했지만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마음도 활기차졌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으셨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그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투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돌보는 투자는 결코 늦지 않으며 꾸준한 배움과 자기 관리는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으니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질적인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입니다. 요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바빴다면 이제는 직접 손수 만들어서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제가 최근에 저염식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맛이 부족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맛있다 라고 반응했을 때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 과정을 즐기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만족감과 소속감을 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도 소박한 시작으로
작은 레시피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만의 요리법을 SNS나 블로그에서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시작할 수 있는 요리부터 해보면서 자기만의 창의력을 발산해보세요. 두 번째는 미니 텃밭 만들기입니다. 저는 작은 텃밭을 꾸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상추나 고추와 같은 간단한 식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을 심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그런 과정이 정말 즐겁고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주는 만족감은 자신이 기른 것을 직접 먹는 기쁨 외에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발코니나 창가에 상추나 파슬리, 토마토를 기르면서 나만의 작은 채소밭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자주 있고 가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즐기고 기술을 익혀가며 점차 더 많은 채소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른 채소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누어 주면 또 다른 사회적 관계도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전 게임이나 퍼즐로 두뇌 자극하기입니다. 고전 게임을 하면 단순히 오락의 재미를 넘어서 두뇌를 자극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스도크를 푼 후에는 왠지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장기나 체스와 같은 게임을 통해 두뇌를 움직이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두뇌가 둔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고전 게임과 퍼즐은 재미를 느끼면서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이런 게임은 혼자서도 즐기기 좋지만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저는 요즘 스도크를 자주 풀면서 긴장을 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자극받는 느낌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은 디지털 자료 정리하기입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다 보면 사진이나 문서가 너무 많아져서 정신없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뤄왔던 일 중 하나였죠. 그런데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10년 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고, 문서들도 분류해서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료 정리는 단순히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버리기 아까운 자료들도 많겠지만 결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면 훨씬 정돈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에서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기쁨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미니 텃밭을 가꾸는 것은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전 게임이나 퍼즐을 통해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기회를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더욱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간을 미루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큰 결과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준비와 삶의 지혜에 관한 정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매번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